춘장, 한우, 꽃보살, 총각선생.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쁜 비방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족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면 맞아요. 그 인연은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8살인가 9살부터 아빠한테, 그것도 친아빠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가 아빠 말을 안 들면 여동생을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언니로서 그것까지는 막고 싶어서 계속 고등학생까지 그거를 겪은 거예요. 결국에는 감옥을 갔는데 상담을 이 엄마가 왔어요. 딸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 질투심이 생기고 지금 감옥에 간 남편하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가서 면회를 하고 그리고 나오면 같이 살 그럴 마음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 딸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길래 언제 한번 딸하고 한번 상담을 오셔라 방법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딸을 개인적으로 이제 엄마 나가 있어라 하고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신명한테 기도를 해서 인연 정리할 수 있는 비방을 이제 알려줬어요. 부적 종이에다가 제가 많이 쓰는 부정토가 있어요. 이거는 산에서 산삼보다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부정토를 섞어서 병명주사를 또 섞어서 부모의 사주를 적고 그걸 태워가지고 그 재를 섞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줬어요. 그 이후 이 딸이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라면 천륜을 끊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신명에서도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가족을 죽여달라고 뭐 저주 부적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시숙 남편네 집을 죽으라고. 시숙이 자기 신랑한테 못한다고. 신랑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야. 자기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 신랑이 그 스트레스에 벗어나질 못하니까 재수 씨가 이 시숙 죽으라고 신랑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지가 대전 어느 한 곳에 가서 부적을 쓴 거야. 시숙네 식구가 다 아파서 작살이 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아픈 거야. 벌벌벌벌 떨고 먹으면 토하고 불안해 잠도 못 자고 밤이 되면 이 방에서 울고 저 방에서 울고 난리가 난 거야. 미쳤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겁에 질리니까 정말 이래 급살로 나가게 생긴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그 땅에 가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치성으로 풀어준 거야. 그 고추장, 된장, 나물 막 밥, 떡 막 갈 막 잡탕으로 가지고 구눈꽃 하는 식으로 잡탕으로 놓고 그냥 다 뿌리면서 급하게 물리니까 나중에 뱀이 지나가더라니까. 뱀이 그 집이 다 풀고 나니까 풀고 마누라가 신랑한테 전화해봐라. 신랑이 어떤가 했더니 신랑이 일어나서 밥 먹고 있다고. 우리 신랑이 밥 먹는데요. 그 여자도 멀쩡해. 밥 먹는데 다시는 있다고 짓하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의 그 내연녀를 해칠 때 그 정말 그 안 좋게 할 목적으로 닭 피로 부적을 썼어요. 산닭의 모가지를 딱 따서 그 피가 굳기 전에 피를 받아서 써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닭이 죽자마자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해치겠다는 기운이 닭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살이 빠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거부터 이제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말에 닭피는 살을 불러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닭피를 뿌리며 지신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집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모로 쓰기는 쓰지만 우리들도 쓰지만은
그 닭피를 가지고 그렇게 부적을 쓴다는 거는 또 닭피를 뿌리고 집에 이렇게 그걸 한다는 거는 좀 달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귀신을 너무 이제 그 강하게 밀려온 사람이라든가 잡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온 사람은 원장님의 힘을 빌을 때 경명주사에 닭피를 조금은 사실은 섞어요. 네, 섞어서 쓰기도 하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 저주부적에는 닭피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저는 닭피로 잘 안 씁니다. 닭피를 갖고 잘 되는 집 그 담에다 갖다가 그 가게 융업소 담에다 뿌리면 100% 손님이 없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닭피뿐만 아니라 뭐 맞아요. 저주했을 때는 막 맞아요. 그 쥐꼬리 있잖아요. 그런 예. 거 고양이 태워가지고 꼬리 막 그런, 예. 고양이 꼬리 태워서 예, 예. 가루로 해서 쓰고 이상한 그런 곤충이나 그런 동물들 피를 가지고서 항상 좀 저주수를 쓰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닭은 이제 양의 기운이라 해서 새벽을 울리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는다고 의미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진짜 강할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면 제 경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짜증이 나는 비방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무당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날 이후로 예약 일 잡혔던 게 다 캔슬이 나는 거예요. 전부 이상하게 자꾸 따끔거리고 특히 이 엉덩이 쪽이 자꾸 막 따끔거리고 뭐가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할머니가 법당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끄집어서 자꾸 버리시는 거예요. 보니까 바늘. 그렇지.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깨자마자 법당을 이제 샅샅이 뒤져봤더니 이 법당 경전과 이 바닥이잖아요. 이 사이에 상담을 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바늘을 그 밑에 쑤셔놓고 갔지. 경전 밑에 바늘이 찔려 있으니까 신령님이 아마 그렇지. 신의 자리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치우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정 둘러내고 했죠. 아니 그게 바로 바늘방석 아니에요? 네, 바늘방석 맞아. 그게 바늘방석인 거죠. 맞네. 저 애동 때 엄청 당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이제 신당에 나오면 오색 찢어져 있고 뭐 오바이트 해놓고 그게 이제 다른 보살님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양밥이든 오색이든 오바이트든 면도날 갖다 꽂아놓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이트는 이제 내 속 안에 들어온 거를 다 끄집어내서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출입문은 깨끗해야지만 좋은 건데 출입문을 더럽혀서 손님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을 막힌다는 그런 뜻으로 오바이트를 일부러 해놓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무당도 비방을 당했는데 아침마다 천왕 때에 똥오줌이 그렇게 천왕 때 밑에 아침마다 그래서 싸서 그렇게 비방을 당하니까 자꾸 당하다 보니까 아예 손님도 없고 누군지는 아는데 확정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은 꼭 있습니다. 신에서 원수를 갚아줘요. 그 상대가 여자가 옆에서 얼마 안 떨어진 무당인데 얼마 안 되고 이 여자가 도라이가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술 먹고 있잖아. 완전히 불명이 전현이다. 맞아. 지가 좋은 게 뭐 있냐. 지가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은 언제든지 친다. 꼭 인간으로 안 때려도 신이 칠 거니까 기다려라. 무당들이 서로 비방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질투죠. 맞아요. 손님이 많다는 소문만 들리면 바로 타켓이 되는데 사실 무당은 신명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방이 들어와도 거의 막아주거나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꿈으로 받기도 하고 전안에 들어갔을 때 답답하거나 섬뜩한 기분이나 어떻게든 신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무당한테 악을 품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 혼백을 불러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이 있죠. 그죠? 사실 못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보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유부남과 오래 동거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남자의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이혼을 시켜달라고 이제 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각자 산 지도 오래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부탁을 이제 드렸는데 저는 비방을 쓴 게 아니라 조상을 이제 움직였어요. 굿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이 합의굿을 해서 세 사람의 조상을 청배해서 법적 부부의 조상에게는 이혼을 해도 팔 잡지 말아달라고 하고 여자 쪽 조상에게는 저 부부가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여자와의 인연부와 와이프와 헤어질 수 있는 단절부를 지니게 했더니 정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됐기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여자분과 그 남자분하고 헤어졌어요. 결국은 탐탁지 않은 일을 해서 그런가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아니 신명에서 별로 좋아를 안 하셨어. 제가 인간 마음에 했는데 결국은 좋은 결과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인간이 그냥 또 당하고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귀신에게 잘못해서 복수를 당했다면 용서를 빌어야겠지만 자기의 한 때문에 이 화풀이를 하는 경우라면 굳이 잘못했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결혼 못한 귀신은 자손들도 결혼을 못하도록 안갚음을 하는데 맞아요. 이럴 때 대응하는 비방이 있죠. 만약 처녀 귀신이라면 남근 모양의 목각 네. 혹은 토불 또 총각 귀신이라면 가리비 껍데기 조개 껍데기 해산 같은 것도 그렇죠. 해산 이런 거를 또 두도록 합니다.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총각 귀신한테는 그렇죠. 가리비 껍데기 이렇게 해도 되나? 네, 해서 뭔가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또 처녀 귀신한테는 반대의 의미로 난근을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음양에 네. 이 기울기를 맞춰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한테 복수하겠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여자분은 몸이 아파서 이제 굿을 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옷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했더니만 남편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지옥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죽어서도.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 사실 때 이제 다른 여자분 만나서 살림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 본 마누라 냅두고. 그러니까 가정은 안 돌보시고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하고 이제 사시니까 이 여자분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건데 그래도 남편을 편안하게 보내줘야 안 아프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옷을 준비해서 천도시켜줬죠. 이해는 가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 많지, 엄청 많지. 귀신한테 복수하는 사람들. 맞아요. 대표적으로 며느리들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예,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며느리한테 잘하시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구박 많이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구박을 너무 하니까 그런 경우는 구박을 당한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 좋은데 안 가도 돼요. 우리 시어머니 좋은데 못 가게 해달라. 좋은 곳은 못 가게 비방할 수 있을 것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단지에 가둔다든가. 붉은 노쇠 뚜껑 있죠. 노쇠 뚜껑에다가 귀신을 감아가지고 찢인다든가. 찢어요. 달가가지고. 아니면 천지 발광경을 내어가지고 귀신을 녹힌다든가. 이렇게 진짜 그럴 기운들이 있으니까 전국의 시어머니들 죽어서 복수당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며느리들한테 잘하세요. 나도 잘할 거니까. 우리 잘합시다, 시어머니들. 그럼 저는 며느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잊으세요. 조상한테 복수해봤자 결국 자손한테 떨어집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주에
상관없이 가족이 가족에게 비방을 하면 잘 통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고 살이고 필요가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같은 핏줄이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방이 잘 통하는 건 전적으로 그 비방을 행해주는 영매, 무당의 영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족이라서 잘 되고 또 남이라서 잘 안 된다면 그건 그 무당의 능력이 약간 부족한 거고 그런데 무당의 능력과 상관없이 비방이 안 먹힐 때가 있죠. 대상자에게 변동이 생겼을 때인데 이 주소에 사는 걸로 알고 우리가 비방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연인이 돌아오는 비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게 만들 연인이 우리가 비방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 안 되지. 그럴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 예. 그리고 비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밀 유지입니다. 네. 만약 상대가 알게 되었다면 그 비방에 반은 실패했다고 봐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귀신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자시의 밤에 은밀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을 할 때는 비밀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기간인데 제 지인이 이제 부정이 끼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길래 제가 부정을 푸는 비방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한 20일 동안만 잡곡밥을 해 먹고 샤워하고 난 뒤에 몸을 향물로 헹궈내고 소금물로 입가심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며칠 해보더니만은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중단을 한 거예요. 몸이 아팠던 건 부정이 가시는 중이라서 몸이 아팠던 건데 중간에 그만둬 버리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시작했다가 그만하고 싶으면 꼭 비방을 알려준 무당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아이가 아프고 나고 나서 이제 그 지인이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비방이 들어온 지 절대 21일 안에 대응을 해야지 22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비방을 다시 한다 그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방을 했던 상대편이 역으로 역사를 맞게 되거든요. 나쁜 의도로다가 살을 쳤을 적에 나쁜 의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보내는 역살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화살이나 검, 이 날이 서 있는 검, 그리고 뭐 단도, 그리고 망치, 그리고 바늘 이런 거는 공격의 형태를 띠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역살에 가장 좋은 이 재료들이고 만약에 살이 맞았다 그러면 저는 북방에다가 집안에 있는 칼을 전부 다 날을 그쪽에다 세웁니다. 날이 다 북방을 보게끔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날 쓴 거를 북방에 놓고 저는 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먼저 비방을 쳤을 적에 그게 이제 후차적으로 가능한 역살이고 비방이 칠 것 같다고 막 불안한 분들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은 방어에 이 비방을 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뭐하지만 죽은 거북이 등을 써야지 꼭 산 거 잡아다 또 쓰면 안 됩니다. 거북이 등이나 거북이 등은 거기에 908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방해를 잡아요. 그래서 오는 살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조개 껍질이라든지 정말 그런 게 구하기 힘들면 밤 껍질을 가지고서 방어를 하는 그런 역살, 방어의 그런 좋은 재료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비방이 파헤쳐져서 드러난 상황이면 비방을 한 사람에게 안 좋은 기운이 이제 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맞대응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비방을 하든지 알 수 없으면 섣불리 되갚는 게 아니라 그냥 방패를 들어 비방을 막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같은 극이 있는 자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은 살이 통하지 않고 같은 극만 있는 자석은 밀어내는 의미가 있어서 충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비방을 맞으면 비방으로 내칠 게 아니라 살풀이나
도액풀이 등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방으로 살을 맞은 이후이기 때문에 비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무당이 진행을 해야 되지 모르고 하면 또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12지신이나 방패, 칼, 뭐 이런 형태의 그 펜던트 목걸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패는 막는다는 의미, 그렇죠. 칼은 또 이렇게 쳐낸다는 의미, 그리고 12지신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의미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호랑이 이빨 또 룬문자가 새겨진 목걸이라든지 수정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생성된 기운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소우주라는 말을 쓰듯이 각자 맞는 오행의 기운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료가 들어간 것들을 부작처럼 지니고 있으면 그만큼 더 수호부작으로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색실을 이제 손목에 감고 다니거나 기도드린 염주를 지니는 것도 괜찮고요. 집안에 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개복숭아 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뭉탱이로 좀 묶어서 출입문에 걸어놓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부적 책에서 저주 부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승사자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뭘 들고 있고 뭐 칼 같은 걸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적을 쓸 때 한 장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적은 오행의 어떤 작용을 바라는 건데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저주 부적에 있는 모양 그대로 따라 그렸다고 해서 저주가 뭐 이렇게 내려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사실 부적은 저희 신령은 또 원력이 또 실려야 하죠. 그럼요.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쓰레기들은 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할 게 비방은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먹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방이 어떤 그 저희의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고 경제적 사정으로 치성이나 구슬을 할 수 없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고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그 비방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안 걸리게 비방을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역도병은 비방으로 못 막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